방향도 목이 말라가지고 목을 좀 축이면서 그렇게 하려고. 우리 트니스님도 감사드리고. 잠깐만. 아이씨. 요렇게 갈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방향도 지금 목이 좀 말라가지고 목을 좀 축이면서. 소리 좋다 여러분들아. 오늘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향도 좀 목 좀 축이면서 떠들자.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여러분들아. 맥주 한잔 먹으면서 하자. 맥주 한잔 먹으면서. 아이고 또 트위치 또 감사드립니다. 이건 오늘 만날 기분 좋은 선물 덕분에 훈훈하다. 훈훈해 여러분들아. 그자. 근데 훈훈할 수밖에 없어. 진짜 여러분들아, 이번 달에 우리가 강조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왔어. 진짜 맞잖아. 맞다 아이가. 강조했던 날 다 들어왔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배팅의 참맛을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자. 그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떠들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보자.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가 보입시다.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력 20년 차에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이 아니고요.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일야 프리뷰쇼. 어떻게 보면 쇼다 쇼. 그자. 어디 가서 들어볼 수도 없고. 그자. 그래서 방장이 여러분들아 수작업으로다가 요렇게 다 작업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일본 현지 기사들도 좀 참고를 좀 했고, 그 다음에 방장의 생각도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분명히 이제 빠진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끝이 없어. 그죠? 그래서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좀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요렇게 항상 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센트럴 리그가 올 시즌 방장이 봤을 때는 어떠한 특정 팀이 강팀 뭐 이런 게 없어 보인다. 그만큼 완전히 지금 여기가 초박빙의 리그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작년에 꼴찌였던 주니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입시다. 잠깐만요. 야, 홍민희 씨 그 문 좀 닫아라. 그 TV 소리 같이 들린다. 언니야, 문 좀 닫아라고. 와, 진짜 말 안 듣는다 여러분들아. 문 자기 앞에 0.1초에 있는데 문 안 닫고 내가 움직이게 한다. 와, 상공을 모시고 산다 진짜. 아우. 내가 언니가. 그럼 뭐라 그러고? 내가 언니가. 진짜 혈압 오른다 진짜. 아우. 언니도 뭐든 그냥 알아들으면 되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 고나빠도 어서 오고. 자, 그러면 맞아요 우리 영어씨. 자 주니찌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꼴찌를 했고 재작년에도 하위권이었고 20년도 같은 경우는 3등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뭐 시범 경기는 뭐 큰 그 의미는 없는데 이런 느낌이라면 보면 되고, 결국 주니찌의 작년의 문제는 당연히 뭐다? 여기 나와 있잖아. 뭐가 문제고 여러분들아? 팀 타율은 4위였으나 홈런이 거의 뭐 62개. 홈런을 칠 인간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뭐 이 평득 자체가 여러분들아, 평균 득점이 여러분들아 야구에서 2.9점이야. 팀 이즈 나팀. 그죠? 당연히 OPS도 643이다 보니까 꼴찌야 꼴찌. 이렇게 평균 득점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대신에 이 주니치라는 팀은 팀적인 방어율은 2위야. 그러니까 이 2위라는 거는 여러분들아 전체 12개 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센트럴 리그에서만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WAP도 WHIP도 1.18이고 당연히 평균 실점도 3.4로 좋았다. 그러면 결국은 주니치의 문제는 매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투수력은 좋다. 근데 빠따는 최악이다. 결국 빠따에서 최악은 뭐가 문제냐면 팀 타율이 막 떨어지는 것보다는 결국 런을 칠 수 있는 타자가 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어떤 봉황을 했느냐 한번 볼까요? 자, 어째 보면 엄청난 큰 변화는 없어. 왜?
결국 이 아베가 이 주니치에서 내야든 외야든 어느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친구인데 얘가 빠져버렸고, 근데 결국 투수에서 누가 들어왔다? 늙은이 왁구이가 주니치로 왔고, 그 다음에 이 1순위라든지 이런 2순위들 있잖아. 신인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뽑힌 이 용병적인 부분들 있잖아. 결국 이것들은 다 뚜껑을 다 열어봐야 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주니치가 웃긴 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투수는 지금 용병이 다른 팀에 비해서 딱 2명밖에 없거든. 뭐가? 기존 마무리 마르티네스, 그 다음에 요번에 WBC 봤다 알던 이 로드리게스 있잖아. 근데 지금 주니치가 갑자기 변수가 발생해버렸어. 얘가 지금 원래 WBC 끝나고 주니치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는 물부로 간다 그러면서 아예 주니치로 복귀를 안 해버렸어. 가지가지 한다 진짜. 근데 긍정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빠따적인 부분들이 있잖아.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빠따가 용병이 이 주니치가 BC에도 밖에 없었잖아.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아, 낯익은 애가 누가 복귀했다? 주니치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알몬테가 간만에 복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뽑은 용병이 아키노인데, 이 센트럴 리그에서 지금 새로 뽑은 용병들 중에서 기대되는 용병 4순위로 뽑혔어. 아키노가 여러분 신시산이지 알지 여러분들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니치의 인아웃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엄청난 보강은 없지만, 그래도 이 빠따적인 부분에 이렇게 만약에 BC에도 알몬테, 아키노 이렇게 3명이 타석에 들어서잖아. 그러면 이 라인업 자체가 나쁘지 않는 라인업이 될 수도 있다. 이해돼요? 이해되지? 그러면 자 봐봐봐. 선발로 봤을 때 이 주니치 봐봐봐라 여러분들아. 어마어마하다. 와이구야 씨부래. 선발 라인업 봐봐라 여러분들아.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이거 뭐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WBC 들어갔던 애들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 뭐 야마모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야마모토가 당연히 오릭스의 1선발이잖아. 근데 이 순위는 뭐냐면 이번 이제 개막전 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왜 야마모토가 6번에 가 있나요? 뭐 토고가 3번에 가 있나요? 왜 이토가 4번에 가 있나요? 이런 말을 안 해도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근데 주니치는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순위대로 그대로 갈 확률이 높겠죠. 야, 오가사와라, 그 다음에 홈야나기, 그 다음에 우리 오노, 그 다음에 이제 왁구이까지, 그 다음에 WBC 앞으로도 계속 유망되는 이 타카하시까지. 그러니까 이 선발 라인업이 완전히 미쳐버려. 근데 뭐 불펜이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생겨버렸죠. 왜? 원래 이제 마르티네스는 여전히 좋은데 결국 로드리게스가 입국을 안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렇게 또 코로나 척결님 또 캐치님이 이렇게 또 아이고야 이렇게 또 훈훈하네요. 이렇게 또 감사드립니다. 이 로드리게스가 없어졌지만서도 그래도 확실한 마르티네스, 그 다음에 시미즈, 그 다음에 쇼부에, 요까지는 필승조가 나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주니치라는 팀은 선발은 진짜 이 센트럴 리그에서도 다른 팀에 비교하더라도 선발진들은 진짜 압도적으로 좋다 여러분들아. 주니치. 그리고 불펜이 조금 아쉽긴 한데 결국 이제 빠따란 말이야. 빠따. 자, 빠따를 가봤을 때 쉽게 말해서 이 오시마는 결국 이 주니치의 원래 에이스였잖아. 근데 작년에 이제 오카바야시가 빠따가 좀 터져버렸고, 그 다음에 결국 요쪽에 아키노의 용병이 얼마나 해줄 것이냐. 그 다음에 BC에도도 작년에 뭐 무난하게 했지만서도 홈런을 좀 많이 못 친 것도 있다마는, 그죠? 그러면 결국 요쪽에서 라인업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지. 그러면 총평을 했을 때 이 주니치라는 팀이 봐봐봐. 투수력은 선발진들은 어마어마하다. 근데 불펜 마르티네스가 버티고 있는 이 마무리는 좋지만 그 앞자리의 필승조들이 조금 아쉽긴 하나. 빠따도 이번에 용병들을 보강을 하긴 했는데 이 용병들 알몬테하고 결국 아키노 여기가 터져줘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도 전력 자체가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은 전력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진다. 이해됩니까? 자, 주니치 질문 딱 요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 질문 요정도 스피드로 가면 되겠지?
참고로 이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전 세계 유일하게 센트럴 리그는 이제 투수가 빠따에 들어오기 때문에 투수 타석은 비어져 있습니다. 신시 새로운 용병. 근데 절대 작년만큼의 순위는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작년만큼의 말도 안 되는 꼴찌 이런 전력은 아니야 지금 주니찌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히로가 나옵니다. 이 히로라는 팀이 한 몇 년 전, 4년 전, 3년, 5년 전 돌아갔을 때 시민구단으로서 진짜 이 잘 나갔던 팀 구간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히로가 작년에도 5위, 재작년에도 4위, 그 다음에도 5위, 그자? 시범 경기도 지금 뭐 꼴찌. 결국은 히로는 문제점이 뭔가? 아까 주니치의 문제점은 뭐다? 결국 빠따였잖아. 근데 히로 같은 경우는 웃긴 게 작년에 팀 타율이 무려 1위였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아, 히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누구 한 명이 빠따가 터지는 게 아니고 1번부터 9번까지 똑딱이 타자들이 전부 다 컨택들이 다 좋았잖아. 기억나나 여러분들아? 한 번씩 기억을 해봐봐. 야 근데 갑자기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우승 오릭스가 한 거 맞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노. 작년에 우승 오릭스 맞지? 야쿠가 해가지고 재작년이 야쿠였고 그자? 기억이 안 나노. 물부는 작년에 휴스턴이고 아니 작년 우승 가끔씩 기억이 안 나긴 해. 그자? 자 그러면 이 히로가 팀 타율은 1위였고 그 다음에 홈런은 조금 아쉬웠고 근데 최고 안 좋은 게 여러분들 내가 왜 도루를 적어왔냐면 일본 야구 같은 경우는 도루도 엄청 중요해. 이해돼요? 왜 그러냐? 일본 야구는 결국 한 베이스 싸움이잖아. 근데 이 히로라는 팀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팀 그 1년 도루가 26개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진짜 이게. 한 명이 26개 하겠다 여러분들아. 치카모토하고 나카노 합쳐버리면 그잖아. 그러니까 이게 혹시 중요해 여러분들아. 그리고 평균 득점은 그래도 3.8 쉽게 말해서 4점 냈다. 이거 나쁘지 않은 점수고 그자. 근데 결국 히로의 문제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팀 방어율이 무려 3.5 그 다음에 평균 실점이 무려 4점대. 그러니까 일본 야구에서 아까 주니치 봐서 알겠지만 평균 득점이 2점이었고 실점이 2점대였잖아. 근데 이게 3.8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실점이 많은 거야. 그 이유는 여러분들아 다들 아시다시피 히로라는 팀이 작년에 선발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불펜도 다 안 좋았잖아. 그자? 기억나죠 여러분들아? 스무스하게 기억이 올라오죠. 자 그러면 올라갔을 때 이 히로라는 팀이 올 시즌 뭐 크게 보강을 했나? 뭐 딱히 보강한 게 없어. 쉽게 말해서 이 기존에 있던 초노는 뭐 작년에도 대타로 나왔던 친구였잖아. 이제 요미의 레전드 다시 이제 요미로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드래프트 1순위 뽑았던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고 그나마 이제 기대되는 게 이 데이비슨이라는 용병이 있거든요. 이 데이비슨 그자. 그래서 얘가 이 현지 평가로는 기대되는 용병 중에 5위야. 그래서 작년에 트리플 A에서 홈런을 무려 32개나 쳤대. 미르메 요소고 32개나. 그래서 얘네들이 좀 기대되지만 맥브렁은 좀 작년에 좀 아쉬웠잖아. 그자. 그리고 이 앤더슨, 그 다음에 코르니엘, 그 다음에 닉털리 전부 다 아쉬운 자원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발을 봤을 때 봐봐봐. 이 오세라가 분명히 1선발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미르메 또 어서와라. 4.7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오세라가 그자. 우리 또 미루미 고맙고 그 다음에 쿠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쳐져버렸고 그 다음에 그나마 제일 에이스가 이 자투 토코다야. 그 다음에 뭐 엔도 그 다음에 앤더슨 타마무라 이런 애들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 순위가 뭐냐면 요렇게 나올 예정이다 앞으로. 히로가 뭐 부상자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로테이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 개막하기 전에 로테이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될 예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아 주니치에 비해서 너무 약해 선발진들이. 그나마 확실한 카드가 오세라가 이제 부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코타 말고는 확실한 카드가 없어. 모리시타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고 모리시타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어. 그자. 그리고 불펜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결국 쿠리바바시라는 이 에이스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결국 모리우라 말고는 나머지 이 자원들 있잖아. 이 나머지 자원들 전부 다 불안 요소라는 거야. 올 시즌도 마찬가지. 이 나가자키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뚱땡이 이 뭐야? 원래 히로의 왕년의 마무리였는데 또 소바님도 어서 오시고 했는데 부활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히로라는 팀이 여러분들아 이제 시즌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선발도 문제, 그 다음에 불펜도 문제,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빠따를 봤을 때는 빠따를 봤을 때는 확실히 봐봐봐. 이 노마가 또 작년에도 잘 쳤지. 그 다음에 기쿠치는 뭐 원래 밥값을 하지. 그 다음에 아키야마 물부 갔다가 작년에 복귀를 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원 시즌으로 풀로 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맥브롱 작년에 이제 경험을 막았지. 그 다음에 니시카와 원래 잘 쳤지. 그 다음에 데이비슨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새로운 용병인데 기대되는 친구라고 했지. 그 다음에 사카쿠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삼루도 보고 포수도 보고 했었어. 근데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수만 본다고 하거든. 근데 이 친구가 원래 빠따가 엄청나게 좋은 친구야. 그리고 코조노 있지. 얘도 원래 빠따가 좋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아 히로 같은 경우는 결국 만약에 데이비슨까지 터져버리잖아. 그러면 작년에도 히로라는 팀이 빠따가 센트럴에서 1위를 했는데 올해도 이 히로라는 팀이 빠따가 뜨거울 확률이 아주 높다. 이해됩니까? 이 라인업만 보더라도 진짜 좋은 라인업이야. 그러면 딱 정리를 했을 때 히로라는 팀은 딱 어떻게 정리가 된다? 주니치하고는 정반대지. 빠따는 어째 보면 이 리그에서도 가장 좋은 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선발 문제, 그 다음에 불펜 문제, 이 문제를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어. 시즌 끝날 때까지. 갑자기 뭐 선발이 없는 갑자기 누가 튀어나올 수는 없잖아. 그렇죠? 요렇게 요약이 되겠다. 자, 여러분 잘 듣고 있나요? 요 정도 스피드 어때? 괜찮지? 방장 여러분들 이거 준비하는데 다 수작업 아니냐? 이틀 밤샜다 여러분들아. 참 진짜 어디서 들을 수도 없다. 진짜 이틀 밤샜다 여러분들아. 그래서 돈 주고 들어야 돼 여러분들아. 그자.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요미우리. 나는 개인적으로 요미우리를 옥수 좋아해. 요미우리를 옥수 좋아하는 이유가 옛날부터 잠깐만 지금은 별소문 내일 해라 내일 아침에 임마. 지금 프리뷰 쇼 하고 있는데 풍을 왜 쏘냐 임마. 나는 개인적으로 요미우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작년에 요미우리 4위, 그 다음에 재작년에 3위, 그 다음에 20년도에 1위. 결국 시범 경기 성적은 뭐 올라가고 있는데 큰 그건 아니지만서도 결국 작년에 요미우리를 봤을 때 이 요미우리라는 팀이 팀 빠따는 꼴찌를 했지만 결국 뭐가 홈런이 2등이었고 그 다음에 평균 득점이 3위였고 OPS가 2위였잖아. 그만큼 요미우리는 작년에 빠따가 좋은 팀이었지. 그죠? 대신에 아쉬웠던 게 결국 팀 방어율이 이렇게 꼴찌, 그 다음에 실점도 이렇게 많았던 거. 결국 이 요미우리에 어울리지 않는 투수 성적이야.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요미우리가 작년에 왜 이렇게 투수진들이 못했을까? 결국 선발진들의 부상, 그 다음에 뭐 불펜진들의 부상, 맞잖아. 이 용병들도 계속 뭐 이런 뭐야 데라로사라든지 그 다음 비에이라 이런 불펜의 자원들이 다 없어졌잖아. 그러면서 이 요미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용병들을 싹 깔아버렸어. 봐봐라. 이 라쿠산 이 오코에는 용병이 아닙니다. 혼혈이야. 얘 영입했고, 그 다음에 이 마츠다 늙은이 있잖아. 소뱅에 영입했고, 그 다음에 아웃 같은 경우는 벤츠가 롯데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작년에 요미우리 타자 플라코가 또 롯데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비에이라 같은 경우는 미러키를 가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미우리가 이 인아웃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거물을 일본 선수를 영입한 건 아니지만 용병을 싸그리 갈았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싸그리 갈아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자, 용병 투수 그리핀 기대되는 용병 8위. 이거는 8위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장이 기대되는 게 아니고 현지에서의 평가야. 그 다음에 또 뭐 이 비디 샘프산 이 친구 좀 유명하잖아. 이 9위. 그 다음에 이 멘데스. 그 다음에 이 로페즈고. 그 다음에 빠따도 싸그리 다 가버렸어. 누구 빼고? 워커 빼고.
워커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수비가 조금 문제긴 해, 이 워커가. 근데 빠따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거든. 그러면서 이 라크루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 브린슨, 얘가 그나마 지금 기대가 되거든, 얘가. 그러면 봐봐봐, 이 요미우리가 진짜 올 시즌 초반에 큰일 났는 게, 봐봐봐, 이렇게 지금 시즌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선발 로테이션으로 할 가망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야. 현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BD도 유용병이지. 검증이 아직 덜 끝났지. 그 다음에 그리핀도 유용병이지. 검증이 더 끝났지. 그나마 토고 있지. 그 다음에 아카오시도 결국 선발을 했을 때 그렇게 강력한 거는 전혀 아니지. 그 다음에 멘데스도 유용병이지. 그 다음에 뭐 요코하 이 인간은 뭐야, 선발 경험이 없는 친구야. 그럼 갑자기 여러분 생각하게, 잠깐만, 스가노는 어디 갔노? 스가노는 또 뭐냐면 부상으로 또 당분간은 또 못 나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아? 그만큼 나중에 우리가 분석 방송 했을 때 이런 용병들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방장이 어떻게 한다? 당연히 얘네들의 시범 경기 때 투구 영상도 보면서 그 다음에 데이터 보면서 분석을 해줄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요미우리가 얘네들이 다 터져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지금 이 선발진들이 진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야, 이 요미우리가 시즌 초반에. 근데 스가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어, 솔직히. 맞잖아. 그리고 불펜 같은 경우에도 이 타이세이하고 그 다음에 자완 이 타카나시, 여기는 확실하긴 한데 결국 요쪽도 나머지 이 용병들도 새로운 용병하고 가기에까지 불안한 요소가 분명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요미우리가 이번 시즌에 선발진들, 그 다음에 불펜진들, 진짜 여기도 큰일이 났다 이 말이야. 왜 방장이 요번에 이 센트럴리그 초박빙이라는 걸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잖아. 맞지? 근데 빠따 하나는 그래도 여전히 좋다 여러분들아. 왜? 이 오코에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친구다. 그 다음에 뭐 요시카와, 그 다음에 마루, 그 다음에 오카모토. 아이고야 오카모토. 방금 이제 이름들이 많잖아. 여러분들 이제 WBC 봐서. 그 다음에 나카타쇼, 그 다음에 방장이 제일 사랑하는 사카모토, 그 다음에 뉴용병 브린슨까지. 여기에 이제 만약에 워커까지도 선발로 출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빠따는 여전히 좋은 거는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이 선발진들하고 불펜진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왜? 용병들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돼. 그래서 시즌 초반에 이 요미우리 반대도 정말 좋아 보이는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방장이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른다, 아는 거 있으면 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신으로 가자. 자, 한신. 어째 보면 방장이 작년에 프리뷰했을 때 기억나나 여러분들아? 한신 주목해봐라. 작년에 프리뷰했을 때 한신. 방장이 지금 그거 하고 있다. 목이 좀 말라가지고 맥주 한 잔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캘 수는 없다. 내일도 배팅 있나요? 그건 또 무슨 말이고 저 인간 또. 넘어갈게요. 당연히 내일 아침에 방송한다. 내일 아침에 느바 7시에. 오케이. 그걸 물어본 거잖아. 오케이. 내일 아침에 당연히 느바는 7시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야기하자면 내일 우리가 아침에 느바 별 9개잖아. 요거 오늘 강승부 들어왔다고 금액 줄이지는 않아. 왜? 오늘 우리가 별 8개 5배 이상짜리가 들어왔잖아. 총알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냥 시원하게 또 가자. 당연히 그 주력 들어온 건 놔둬놓고 부주력 지금 총알 많잖아. 오케이? 됐지? 자, 한신.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아 기억해보면 이 한신이라는 팀이 시즌 초반에 역전패를 어마어마하게 당했잖아.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이 인간이잖아. 이 인간 이거 켈러 이 인간 이거 이 인간이 거의 시즌 초반에 마무리로 아이씨, 진짜 오늘 이상한 인간들 많이 참가하다 보니까 느바픽을 언제 주는 거야? 느바 방송도 안 했는데 이 인간아. 내일 아침에 방송하고 7시에 방송 끝나고 10분 이에 나간다고. 나 진짜. 이래서 여러분들아 많이 참가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방금 존나 스트레스 받는 거야. 방송도 안 했는데 무슨 픽을 달라오는 이 인간아. 내일 아침에 7시에 방송한다고. 지금 프리뷰쇼라고, 프리뷰쇼. 대단하다, 쓰고야다 진짜.
내일 아침 7시에 방송 끝나고 10분 안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3776씨 이해됐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오케이. 항상 방송 끝나고 10분 뒤에 나가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없다 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한신. 올해도 이 한신이라는 팀이 진짜 여러분들이 시즌 초반부터 주목을 좀 해야 돼. 왜 그렇느냐? 잘 봐라. 당연히 팀 빠따는 여러분들아 한심하지. 뭐 팀 타율은 거의 최하위 수준. 근데 한신이라는 팀이 여러분들아 도루가 압도적으로 1위야. 1위가 빠졌는데 아까 히로 봤지 여러분들아. 히로라는 팀은 도루가 26개야. 근데 한신은 무려 110개야. 이게 무슨 5배 차이잖아. 그만큼 이런 것도 절대 무시를 못해. 근데 한신이라는 팀이 평균 득점이 3.4. 평균 득점이 시즌 끝났을 때 한 경기당 3점을 내는 팀이 한신이다. 근데 왜 주목을 해야 됐느냐? 결국 한신이라는 팀은 투수로 먹고 살죠. 봐봐라. 팀 방어율이 2.6인데 그리고 팀 WHIP가 1.1이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아. 선발, 불펜, 패전조 다 합쳐가지고 WHIP가 1.1이라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보통 이 WHIP가 뭐야? 한인인당 출루 허용률이잖아. 그럼 선발 투수라고 했을 때 한 1.3 내지 1.3면 평균이라고 보거든, 평균. 그럼 1.1이라는 건 진짜 좋은 거야. 말이 안 돼. 근데 평균 실점이 2.9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신이라는 팀은 한 경기당 2점밖에 안 준다는 거야. 물론 와르르 무너진 날도 있겠지.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인아웃을 봤을 때, 자 봐봐. 뭐 엄청난 큰 변화는 없는데 용병들을 또 싸그리 갈았죠. 뭐가 이 모리시타라는 이 새로운 이 1순위 타자가 있거든. 근데 얘는 좀 주목해보라 해서 내가 적어놓은 거고, 결국 후지나미가 오클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알카는 두산으로 가버렸고, 군켈은 소뱅으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뭐 로하스, 마르테 다 로드리게스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새로운 용병들을 봤을 때는 결국 투수는 꼴랑 2명밖에 안 돼. 근데 일본 야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용병들을 많이 뽑을 수 있잖아. 뭐 육성형으로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경기 중에 최대 4명, 5명인가? 선발 나왔을 때는 4명이고, 타자들도 3명, 4명까지 좀 헷갈리긴 한데, 그리고 타자 같은 거 싸그리 바꿨거든. 바꿨는데 얘가 좀 기대되긴 돼. 거포형 이 용병을 뽑았으니까. 근데 결국 이런 타자들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자, 이 한신의 선발을 봤을 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아. 지금 이토가 빠졌거든. 이 이토가 니오네만 이토하고 좀 여러분들은 헷갈리면 안 되고, 니오네 이토 같은 경우는 결국 뭐야, 강력한 915 우투고, 그 다음에 한신의 이토는 이제 자투인데 조금 일본 야구에서도 보기 힘든 유형이잖아. 어떤 유형이야? 그냥 맞춰잡는 피칭을 하는 게 이토잖아. 근데 이토가 부상 때문에 당분간 좀 빠져 있어. 그래서 이토가 빠져 있는데도 지금 이 로테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아오야기, 그 다음에 우리 노장, 아키야마. 근데 아키야마도 분명히 올 시즌 잘할 수밖에 없어. 왜? 이미 선발이 검증된 친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신에서 올 시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이 사이키야.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분석 방송을 들으면서 메모할 거는 메모해. 이 사이키가 누구냐면 원래 드래프트 때 높은 순위로 뽑혔다가 부상당해가지고 활약을 못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 후반기 때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 나와가지고 활약을 했던 친구란 말이야. 키도 크단 말이야, 이 친구가. 그래서 얘가 지금 진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신 경기를 배팅할 때 이 사이키 진짜 주목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원래 니시, 그 다음에 짬 니시, 뭐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불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언터처블 이제 유아사가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와자키, 그 다음에 뭐 카자야, 그 다음에 이 켈러. 결국 작년에 시즌 초반에 역전패 아이콘이었는데 올해도 지금 계속 시범 경기 보니까 이 인간이 또 불펜은 올라오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작년보다는 좀 잘 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신이 이 선발진들, 그 다음에 이 불펜진들 결국 어마어마한
뎁스다 진짜. 아시겠죠? 그러면 이 한신이라는 팀은 어떤 부분들만 하면 된다? 결국 빠따만 살아나게 되면 리그 1위를 할 수 있는 팀이야. 뭐 치카모토 나가고 나카모토 나가고 그 다음에 오야마라든지 사토가 여기서 해결을 해주면 되지. 여기서 해결을. 근데 이것들이 항상 해결을 못 해주니까 좀 아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용병 노이지, 그 다음에 이 새로운 1순위 얘 같은 경우는 벌써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장 놓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요 애들의 활약에 따라서 빠따가 가늠이 될 것 같다. 왜? 이미 한신 같은 경우는 치카모토하고 나카노, 그 다음에 오야마, 그 다음에 사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검증이 다 끝났잖아, 여러분들아. 맞잖아. 여기서 우리가 뭐 얘네들을 평가할 필요는 없고 이미 다 검증이 끝났고, 원래 이 자리가 누구였어? 마르테였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원래 누구였어? 로아스였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조금만 잘해주게 되면 결국 한신이라는 팀은 전력이 너무 좋은 상황이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아? 오케이? 넘어갈게요.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들아? 요 정도 스피드 어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아,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라. 방장이 뭐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블랙 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분석 방송할 때야 뭐 쓰잘데없는 소리 하면 블랙 놓지. 여기는 질문할 거면 질문해.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역순이다, 역순. 아시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 작년에 2위를 했고, 재작년에는 꼴찌를 했고, 그 다음에 4위를 했었고, 그러면 작년에 2위를 했던 이유는 결국 이 요코라는 팀이, 물부 진출한 일본 선수들 궁금하다고. 결국 많이 진출했잖아,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뭐, 오타니 빼고, 올해 진출한 친구들이, 오릭스의 요시다, 그 다음에 소뱅의 센가, 그 다음에 방금도 기억을 해봐야 되거든. 그 다음에, 한신의 후지나미, 오클로 갔고, 또 누구 있지? 오래 간 사람들. 오래 간 인간들. 오릭스의 요시다 갔고, 소뱅의 센가 갔고, 한신의 후지나미 갔고, 그 다음 또 누구 갔지? 여기 끝인가? 자, 그런 것 같아. 얘네들 갔어, 지금. 참고하시면 되고. 잠깐만, 저 미역게 또 와가지고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저 인간 또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분석 방송할 때 말한다고 지랄하는 게 아니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지랄을 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런 방송할 때는 뭐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편이고. 왜? 우리가 여러분들아 분석 방송할 때는 재밌는 방송이 아니고 돈이 걸려있는 방송이야. 그래서 좀 진중하게 가야 돼. 물론 중간중간 웃길 수도 있지만서도 방송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아 하하호 하면서 웃길 수도 있어. 맞잖아. 진짜 조동현 같은 인간이네, 저 인간 저거. 오늘 끝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마인까지 해주는 우리 조동현아. 오케이. 자, 요코 한번 가봅시다. 자, 넘어가고. 결국 이 요코라는 팀은 작년에 돌아봤을 때 결국 어떻게 됐냐면 빠따도 좋았지만 그리고 뭐 팀적인 부분에서도 좋았어. 투수적인 부분에서도.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지? 결국 요코라는 팀은 선발들이 어마어마하게 강점을 가졌던 게 아니고 작년에 불펜들이 어마어마했잖아. 불펜들이. 작년에 불펜들이. 그러다 보니까 팀 타율 좋았어. 홈런 괜찮았어. 평균 득점 나쁘지 않았어. OPS 나쁘지 않았어. 팀 방어도 나쁘지 않았어. 평균 실점도 나쁘지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었던 게 이 요코라는 팀이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일본 현지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 여러분들아. 누가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우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우어 맞아. 그래서 바우어가 언제 등장한다? 이미 4월 말쯤에 선발 등판 예정이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바우어 맞아. 그리고 누구야? 이런 뭐 쿄다라든지 카사라 이런 자원들도 나쁘지 않은 자원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고, 그래서 용병들을 봤을 때 이 요코라는 팀이 기존에 있는 이 그셀만,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에스코바, 그 다음에 바우어, 가장 용병 기대된 1위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 웬델게리라는 또 용병도 있는데
얘도 지금 12로 뽑히긴 해. 근데 얘가 좀 볼질이 좀 심하다는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소토도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안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들 요코 경기를 많이 봐서 알겠지만 소토하고 오스틴은 그냥 뭐 짝꿍이잖아. 근데 오스틴도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당장 나오지는 않아. 아시겠죠? 그리고 뭐 새로운 이 엠버기라는 또 용병도 있는데, 자, 선발을 봤을 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여러분들아. 당연히 이마나가가 1선발이지. 근데 이 지금 순위는 뭐냐면, 이제 시즌이 들어가게 되면 WBC 갔다 왔던 친구들은 바로 한 번에 안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순위를 정한 거야. 다들 라스 보면 알겠지만 이시마가 먼저 1선발로 나오잖아. 근데 웃긴 거는 이시다라는 친구가 선발 경험이 오래됐는데 작년에 좀 잘했긴 하다마는, 그리고 신인 때 좀 잘했다마는,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작년처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떨어지긴 해. 뭐 압도적인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너무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어. 그죠? 그리고 이선발이 그셀만, 그 다음에 카사하라, 그 다음에 확실한 에이스가 이마나가, 그 다음에 뭐 자투로 씩씩하게 던지는 하마구치지만 씩씩하게 던지다 쳐맞는 게 하마구치, 그 다음에 또 뭐 아즈마가 지금 시범 경기에 나오긴 했지만서도 언젠간 부활을 해야 되는데 또 부활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이 요코라는 팀은 선발진들이 좋은 팀이 전혀 아니다. 아이고야, 우리 또 아즈마 어서 와라. 그러니까 아즈마라는 친구가 원래 신인 때 진짜 잘했단 말이야. 씩씩하게 잘. 근데 그때 잘 던지고 부상당해가지고 계속 지금 고전하고 있는 상황. 우리 아즈마 소고. 근데 요코라는 팀은 작년에 방울이 좋았던 이유가 뭐 때문이다? 결국 이 화려한 불펜. 와, 야마사키도 원래 기존의 마무리였던 이 야마사키가 부활을 해버렸어. 그 다음에 에스코바, 용병이지만 이 자투 에스코바 뭐 어마어마했지. 153 던지면서. 그 다음에 미시마 좋았지. 그 다음에 또 뭐 이세 그냥 미쳐버렸지. 그 다음에 1위에도 미쳐버렸지. 야, 결국 이 불펜들이 5이닝만 버티면 이 불펜들이 해주다 보니까 요코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선발진들의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다. 그죠? 근데 이 불펜이라는 게 변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여전히 투수력은 나쁘지가 않은 상황. 근데 이 선발진과 이 불펜진들이 얼마나 융합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빠따로 봤을 때는 결국 사노, 미야자키, 쿠스모토, 마키, 그 다음에 소토, 쿠레바시. 와이구야, 여기다가 중간에 이제 나중에 오스틴 들어온다. 결국 여기까지 전부 다 그냥 잘 치는 타자들이 즐비하다. 빠따는 뭐 우리가 뭐라 할 것도 없다, 여러분들아.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요코라는 팀은 바우어의 맹활약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지. 왜? 선발진들이 워낙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아쉽다 보니까, 그러면 바우어 1선발, 그 다음에 이마나가 2선발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좋은 성적을 얻을 수밖에 없겠지. 그죠? 오케이. 아, 홍스타님 시간 되면 나중에 일본 야구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 추천해 주세요. 요거는 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한번 보여줄까? 이거 화면에 보여줄라나? 한두 개를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봐봐봐. 잠깐만. 한두 개 사이트를 참고하는 게 아니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뭘로 가야 되냐면, 야후를 가야 돼, 야후. 그 다음에 스포츠 나비, 일로 가야 되고. 한두 개가 아니거든. 잠깐만. 당장 이제 핸드폰에 보게 되면, 일본 야구 이렇게, 잠깐만. 이거 보이나? 일본어 보이나, 여러분들아? 일본어 보이제? 하나. 또 일본어 또 보이제? 둘, 셋. 보이제? 일본어 보이제? 그 다음에 또 넘기면 또 이게 보이제? 이거 보이나? 네. 보이제? 그래서 이게 사이트 가보게 되면 일본 야구의 통계적인 사이트란 말이야. 잠깐만. 끝이 없어. 뭐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 보이나, 여러분들아? 이렇게 일본 야구 이 전체적인 통계를 볼 수 있는 사이트거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선수에 대한 정보들이 다 올라오는 사이트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끝이 없어. 여기서 여러분들 말해줘봤자 쉽게 말해서 내 옆에 앉혀놓고, 야 앉아봐 봐봐, 내가 일본 야구 가가지고 선발 나왔을 때 항상 방장이 여러분들에게 이 인간이 선발 나왔을 때, 이 인간이 2군 등판을 했을 때 투구수 몇 개 던졌다, 그 다음에 구질 몇 개 던졌다, 이거 내가 다 알려주잖아, 분석 방송할 때. 근데 이게 어렵지는 않아.
그 옆에 앉혀놓고 이 사이트 들어가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면. 근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우리 영어씨야 그냥 홍사 방송 보면 된다. 오케이. 뭐 본인이 만약에 뭐 픽스터 길을 들어오겠다 그러면 뭐 제자는 아직 안 받고 있는데 나중에 뭐 한 10년 뒤에 제자 받을 때 그때 한번 다 노하우 알려드릴 테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가보자. 이제 야쿠르트. 야쿠르트로 가봅시다. 자, 야쿠르트. 반장님 뭐 은퇴하기 전에 제자 한 명 키워야지. 자, 야쿠르트. 뭐 딴 거 없지, 여러분들아. 작년에 1위, 재작년에 1위,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꼴찌. 근데 결국 야쿠르트라는 팀이 최근에 이렇게 1위를 해서 그렇지. 불과 3년 전, 4년 전, 5년 전 맨날 꼴찌 팀이 야쿠르트. 그 다음에 저 반대쪽은 맨날 꼴찌 팀이 오릭스. 이 오릭스가 별명이 뭐야? 꼴릭스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 야쿠르트는 결국 당연히 뭘로 먹고 산다? 팀 타율 3위, 홈런 압도적인 1위, 도루도 나쁘지 않고 평균 득점이 1야에서 무려 4.3점. 아이고야 어마어마하다. 1야에서 평균 득점 4.3이 넘는다. 팀 전수가. 그 다음 OPS 7위, 8. 그 다음에 결국 팀적인 부분에는 당연히 투수력이 좀 아쉽다. 그 다음에 실점도 많은 거는 사실. 근데 실점이 많은 거는 이 야쿠르트가 어떤 부분도 분명하게 있다? 구장적인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 그죠? 왜? 야쿠르트 구장이 워낙 탁구장이다 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새롭게 이 야쿠르트가 뭐 인아웃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변화는 없어. 근데 가장 큰 변화가 뭐다? 이 야쿠르트의 마무리였던 맥거프가 아웃됐다는 거. 진짜 크다. OPS 장타율 플러스 출루율.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용병을 뽑았는데 이 야쿠르트가 이 켈라라는 이 용병 어째 보면 여러분들이 기대를 좀 하세요. 왜? 현지에서도 평가가 기대되는 용병 2순위로 뽑고 있다. 95마일 직구에다가 이런 변화구들. 그 다음 기존에 있던 스니드. 그 다음에 뭐 피터스, 에스페라 이런 새로운 용병이고 당연히 타자는 오스나, 산타나 이 둘 또 짝꿍이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야쿠르트 봤을 때 뭐랄까 선발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선발이 안 좋은 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일단 명단 보면 알겠잖아. 1선발 오가와, 그 다음에 또 뭐 더워지면 오가와, 그 다음에 새로운 용병을 또 확인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요시무라라는 신인이 있거든. 얘는 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돼. 현지에서도 계속 얘를 좀 밀어주고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 이 요시무라 나중에 얘 등판했을 때 한번 또 방장이 또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할 테니까 지금 메모를 해 두시고, 그 다음 기존에 있던 우리 스니드, 그 다음에 이번 WBC 때 타카하시, 그 다음에 또 뭐야, 아이고 우리 백전노장 우리 이시카와 선생님 아직도 현역이다. 여러분들아 방향도 아직도 현역이지만 우리 이시카와 선생님은 아직도 현역이야. 오케이? 그래서 선발진들이 뭐 엄청나게 좋다고 말하기도 그래. 그렇다고 엄청나게 나쁜 것도 아니야. 그죠? 맞잖아. 뭐 압도적으로 좋고. 근데 야쿠르트가 예전에 2년 전에 신인이었는데 공이 엄청 좋았던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부상을 당했거든.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좀 일본 야구 관심 있었던 분 이름 몰라? 야쿠르트에서 나가지고 한 시즌 거의 반년 동안 진짜 잘했던 친구 있는데 지금 부상당해서 지금 아직 올해 복귀한다는 말도 있고 뭐 내년에 복귀한다는 말도 있긴 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난다. 아무튼 그 친구는 아직 당분간 보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불펜 같은 경우에 결국 야쿠르트가 작년에도 강점을 가졌던 게 불펜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맥거프가 빠진 이 공백을 어째 메울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화두이긴 한데 기존에 있는 자원들로 잘 메꿔질 것 같아. 왜? 시미즈가 불펜으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용병들이 가든지 뭐 이시야마 나쁘지 않고 뭐 카자와 나쁘지 않고. 그죠? 근데 어째 보면 이 맥커프에 빠진 거는 좀 크긴 큰데 결국 이 야쿠르트라는 팀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뭐 아오키, 야마다, 무라카미, 오스나, 나카무라, 그 다음에 나카가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시오미가 이제 부상 때문에, 그 다음에 산타나가 부상 때문에 개막전에 불투명이야. 그래서 이 빠진 자원들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네 둘이가 이 라인업에 들어갔을 때 결국 1번부터 9번까지 쉴 수 없는 이 타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센트럴 리그를 정리를 딱 한번 해보면 봐봐봐. 센트럴 리그가 지금 팀이 몇 개고? 6개잖아. 몇 개고? 자, 한번 이야기 딱 정리를 해보자. 센트럴 리그 야구, 그 다음에 요코, 주니치, 그 다음에 한신, 히로, 요미 이렇게 있잖아. 내가 볼 때 특정한 한 팀이 막 어마어마한 강팀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센트럴 리그가 올 시즌 내가 볼 때는 진짜 혼전이 될 확률이 높아. 그래도 진짜 제일 좀 강력한 팀을 뽑자면 그래도 방장은 한신을 뽑겠고, 그 다음에 제일 약팀을 뽑자면 결국 히로를 좀 뽑겠고, 그 다음에 이 아까도 얘기했지, 요미라는 팀이 좀 불안해. 이거 지금 왜 다 선발진들이 용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미 내가 볼 때 그렇고, 최종 순위는 아니고 초반에, 그 다음에 4위, 그 다음에 2위, 3위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야쿠를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야쿠, 그 다음에 여기를 요코를 넣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주니치를 넣는 게 맞지 않나. 방장이 봤을 때 여러분들 이거 잘 메모해놔라. 아마 시즌 끝났을 때 이렇게 끝나면 다들 놀래겠지. 오케이? 자, 센트럴 리그 질문. 자, 센트럴 리그 질문. 그래서 요비 같은 경우 시즌 초반에 진짜 선발진들이 다 용병이, 새로운 용병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몰라. 그리고 불펜진도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결국 한신을 1위로 뽑는 이유는 뭐? 한신을 입으면 결국 투수력은 절대 변하지가 않는다. 질문. 편하게 여러분들 센트럴 치고 센트럴 리그 질문.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퍼스픽 리그로 넘어간다. 여러분들아, 넘어갑니다. 아니, 질문일 거면 있으면 질문해, 편하게. 완벽해서 질문이 없다고? 그러니까 방장이 분명히 이게 수작업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인아웃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애들은 다 뺐고, 그 다음에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을 빼고 전적인 큰 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질문이 없어? 야, 이 150명들아, 자나 대답 좀 해라. 대답 좀. 와, 막 누가 보면 씨발 이거 초상집인 줄 알겠다.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아. 다 들어왔잖아. 그렇지, 킹자, 당연히 그렇지. 다 들어왔잖아. 대답도 안 하노, 여러분들아. 와, 방금 지금 이틀 밤새가지고 다 준비해서 떠들고 있는데, 전부 다 100개씩 다 쌓아라, 이것들아. 지금 뭐야? 전부 다 시청료를 내, 시청료를. 저 인간 저거 봐봐라. 이게 훈훈한데 쳐 들어와가지고, 아유, 진짜. 야, 이 미역겠다. 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송을 들을 자격이 없어. 그자? 자격이 없어요. 저런 인간들이 꼭 아까 그런 인간이잖아. 쓱 지고 있을 때, 쓱 마행 간 사람도 있나요? 이지랄 했던 인간. 그자? 결국 쓱 마행 했잖아. 지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당연히 무라카미는 여러분들아 이미 검증이 다 끝났지. 여러분들아 그거 가지고 뭐 방장이 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무라카미가 또 입을 털었더만. 뭐라고 입을 털었다. 현지에서도 좀 말들이 많던데 현지에서도 무라카미가 여러분들아, 방금도 일본 기사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말이 많은 이유가, 무라카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 야구 수준이 물부 수준하고 똑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깠거든. 근데 그 인터뷰에 대해서 현지에서도 좀 말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좀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자면, 오타니 인간이 진짜 미친놈이냐면, 뭐가 미친놈이냐면, 이제 WBC가 끝났잖아, 여러분들아. 근데 이 번외로 오타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9회에 올라왔을 때 선두 타자한테 안타를 맞았잖아. 근데 오타니가 본인 스스로 자기 인터뷰를 했어. 뭐라고? 와, 안타 맞았을 때 자기가 그래도 마지막 이 그림은 이사후에 트라우트하고 만나는 게 제일 좋았던 그림인데 이 꼬였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실점을 한다고 꼬였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의 계획은 한 마리씩 맞고 이사후에 트라우트하고 만나는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지. 와, 진짜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 당시 때 그렇게 생각을 했대, 오타니가. 와, 진짜 우리하고 다른 마인드야.
자, 이제 여러분들아 센트럴 리그로 퍼스핀 리그로 가봅시다. 자, 퍼스핀 리그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투수가 이제 타석에 이제 안 들어서고 빠따 좋아 보이는 1팀, 불펜 좋아 보이는 1팀. 아까 우리 퍼스핀 리그 센트럴 리그 같은 거 당연히 빠따 좋은 팀 당연히 야구고, 그 다음에 불펜 좋아 보이는 팀은 여러분들아 항상 이제 일본 야구를 분석을 하면서 불펜이 좋은 팀과 불펜이 약한 팀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거든. 솔직하게 말해서 불펜이 좋은 팀과 불펜이 약한 팀을 말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좋아. 그나마 이제 센트럴 리그에서 불펜이 좋은 팀들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딱 두 팀 뽑을 수 있겠네. 한신, 그 다음에 뭐 요코, 한신, 요코.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팀 이야기하자면 히로하고 요미. 그 다음에 무던한 팀이 결국 야쿠하고 주니치. 요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 좋아. 불펜이 다 좋아. 왜? 마무리들은 다 좋잖아. 근데 전체 뎁스를 봤을 때 불펜 좋은 팀들을 꼽자면 결국 한신하고 요코지. 일본 야구 이 센트럴 리그에서는. 우리 쿨가이 세븐씨 이해됐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다. 됐지? 그 다음에 자, 퍼스핀 리그 조금 스피드를 좀 올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시간도 중요하니까 한 11시 반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자, 퍼스핀 리그 니오넴 작년 꼴찌, 재작년도 거의 뭐 꼴찌, 최하위도 꼴찌. 근데 이 니오넴이 내일 개막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니오넴이 진짜 눈 내리는 이 구장이잖아. 근데 여기에 돔을 지었거든요. 그 돔이 진짜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영상 나와 있거든. 어마어마하다. 와, 그 돔 한번 평생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일 개막전을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러면 니오넴의 문제점이 뭐야? 결국 빠따체야. 근데 웃긴 게 작년에도 우리가 분석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니오넴이 웃긴 게 전체적으로 홈런을 누구 한 명이 존나게 많이 치는 건 아닌데 1번부터 하이타선까지 런을 좀 많이 쳤던 게 니오넴이야. 이해됐나요? 나중에 구개하는 분석 안 와요 이렇게? 각자 해라. 각자 좀 제발 좀 구개까지 뭐 이렇게 떠들 시간이 있나? 오케이. 그 다음에 도루도 괜찮았고, 근데 결국 니오넴은 한신처럼 빠따력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OPS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당연히 니오넴이 이렇게 하이건 터지는 이유가 빠따도 약한 데다가 투수력도 이렇게 약하다. 그러면 이 인아웃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니오넴이 뭐 엄청나게 뭐 영입을 한거 그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결국 이거야. 이 오릭스에서 주전 포수였던 이 후시미를 영입한 거는 엄청나게 커. 엄청나게 커 이거. 근데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니오넴에서 가장 컨택이 좋다는 우리 곤도상이 소뱅으로 갔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크나큰 인아웃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 24년도의 용병들을 봤을 때 기존에 있던 폰스 있고,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뽑은 애들이 얘네 둘이고, 그 다음에 타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알칸다라 있고, 그 다음에 왕보릉을 데리고 왔네. 왕보릉은 여러분들 알제? 세이브에 있었던 왕보릉. 그자? 그래서 뭐 큰 뭐 활약을 할지 안 할지는 또 미정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니오넴의 선발을 봤을 때는 봐봐봐. 확실히 자, 우리 카토상 어째 보면 카토가 진짜 작년에 만개를 했잖아. 그 전에도 카토가 좋았던 날하고 나빴던 날이 좀 있었지만 작년에는 진짜 확실히 카토가 만개를 했어. 왜 그러냐면 다른 팀 갔었으면 벌써 8승 7패가 되는 거, 방어율이 2.01인데 승률을 더 했었겠지. 그 다음에 결국 니오넴의 원래 에이스였던 우와사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사무라이 재팬 우리 이토상도 있고, 그래서 1, 2, 3까지는 좋아. 근데 결국 4, 5, 6이 문제지. 그죠? 그리고 작년에 니오넴은 선발만 문제가 있던 게 아니고 결국 불펜도 문제가 있었죠. 왜? 시즌 초반에 이 기타야마라는 이 얼라를 불펜으로 썼었는데 얼마나 시즌 초반에 많이 말아먹었냐. 그죠? 그리고 이 미야니씨, 일본 야구를 조금 봤던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그냥 언터처블한 이 자투였어. 근데 이 미야니씨가 작년에 최악의 부진을 해서 해버렸죠. 그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필승조를 운영할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용병들이 작년에 로드리게스는 좀 잘했잖아. 이런 새로운 이 용병들이 결국 잘해줘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니오넴 같은 경우는 선발 1, 2, 3는 괜찮은데 올 시즌도 이 불펜은 솔직히 너무 약하다.
다른 팀에 비해서 진짜 이 불펜들이 너무 약하다. 물론 이제 부활하느냐 못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빠따도 마찬가지. 이 빠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했던 게 우리 마츠모토였잖아. 무려 3할 4푼 7리를 치면서 타격왕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노무라 나쁘지 않았고, 이와라타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 기요미야가 원래 이 무라카미라든지 이런 친구들보다 원래 드래프트보다 더 높은 순위에 뽑혔었어. 근데 펀치력은 있는데 몇 년째 안 터지고 있어. 쉽게 말하면 국야로 치자면 뭐 한동희라고, 한동희 뭐 노시환 이런 느낌이야. 딱 비교 좀 귀에 잘 들어오지. 근데 계속 이렇게 터질 때가 됐는데 안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결국 이 알칸이라든지 이 만나미 이런 용병들이, 만나미는 어떻게 보면 칠 때는 또 치는데 어리버리 또 많이 까잖아. 그래서 이 빠따도 솔직히 곤도가 이 빠진 공백이 확실히 보인다. 근데 그래도 뭐 이와라타라든지 마츠모토, 그 다음에 노무라, 그 다음에 기요미야, 그 다음에 알칸, 나중에 마나미 주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 이런 라인을 구성했을 때 뭐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좋다가 아니고 나쁘지는 않다. 근데 워낙 선발 4, 5, 6부터 쓰레기고, 그 다음에 불펜들이 워낙 쓰레기다 보니까 이 니오넴은 왜 여기 지금 이 퍼시픽 리그가 워낙 다른 팀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볼 때는 여기는 하위권으로 쳐질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키타야마도 나쁘진 않긴 한데, 근데 결국 그렇게 따지고 보면 끝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니오넴은 이 퍼시픽 리그에서는 꼴찌 확장이야. 확장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도 스마일제님 어서 오시고. 자, 그 다음에 롯데. 자, 작년에 롯데 어떻게 보면 이 재작년에 순위도 좋았고 재작년에도 순위도 좋았는데 결국 작년에 이렇게 무너졌잖아. 그러면 롯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아, 작년에 이렇게 하위권에 처졌던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는 부상자가 너무 많았어. 이 롯데라는 팀이 선발진들도 부상자가 많았지, 타자들도 부상자들이 많았지, 불펜진들에서도 부상자가 많았지.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풀멤버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들이 많이 없었던 팀이 롯데야. 그래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롯데라는 팀도 분명히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팀이긴 해요. 오케이? 일단 목마르게 한 잔 먹고. 그래서 작년의 성적을 너무 오래 대입할 필요는 없어. 근데 작년에 빠따 뭐 처참했지. 처참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투수력도 처참했고. 그러면 올해 이 롯데가 보강을 어떻게 했느냐? 큰 변화는 없어. 근데 여러분들아, 사와무라가 다시 일본 야구로 복귀를 합니다. 자, 사와무라는 누구야? 조금 일본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 사와무라가 누구 여러분들아? 요미우리 최고의 마무리 투수였던 사와무라. 늙긴 늙었다마는 그 사와무라가 복귀를 한다고 롯데로 왔단 말이야. 롯데로. 이제 하나 더 두고 올게요. 이 사와무라가 복귀를 한단 말이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래서 분명히 물부 가서 어떻게 보면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는데 다시 일본으로 복귀했을 때 잘 던질 거야. 오케이? 잘 던질 거고. 야, 그리고 그 누구야? 아리하라 있지? 아리하라가 소뱅으로 복귀를 했을 텐데 한번 누가 빨리 검색해봐라 여러분들아. 이거 내가 방금 순간적으로 생각나네. 놓쳤네 이거. 아리하라 있잖아. 아리하라 분명히 소뱅으로 들어왔을 텐데. 넣어줘야겠다. 아리하라. 여기에.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찾아봐라 한번. 니오넴으로 복귀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사와무라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롯데가 기존의 용병 있잖아. 투타 전부 다 싸그리 바꿔버렸어. 잘 봐라. 그러다 보니까 이 용병들이 봐봐봐. 웃긴 게 이 카스티오, 그 다음에 벤츠, 그 요미에 있던 벤츠를 영입했고, 그 다음에 이 페르토모, 이 미러키산이거든. 근데 부상 때문에 좀 빠졌었는데 얘도 확실히 구위가 좋은 친구야 여러분들아. 이
친구고 있고, 그 다음에 타자도 누굴 영입했다? 플랑코. 그러니까 롯데가 작년에 이 용병 타자들이 누가 있었노? 용병 타자들이 흑형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로메로 있었고, 그자 로메로 있었고, 앞으로도 로메로, 뒤로도 로메로. 그런 타자들을 싸그리 바꿔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롯데라는 팀도 지금 이 선발진들을 봤을 때 오지마 어떻게 보면 이 오지마도 작년에 운이 더럽게 없었지. 방울이 3.14인데 무려 11패. 그죠? 이 오지마가 왜 그러냐면 잘 던진 날은 촌나게 잘 던지는데 못 던지는 날은 한 이닝에 와르르르 무너져서 그래. 그죠? 그리고 백전 노장 미마. 그 다음에 이 로메로 말고 벤츠도 영입했죠, 요미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사키. 그 다음에 니시노도 잘 던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타네이치 이 친구도 신인 때 진짜 잘 던졌던 친구거든. 근데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작년에는 별로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이미 검증된 선발 자원이기 때문에 이 선발진들이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롯데의 원래 에이스였던 이시카와는 부상으로 당분간 아웃입니다. 알고 있네. 우리 S3156 포크볼 지렸는데 타이네이치 좀 관심이 있는 친구네. 이 친구는 원래 주먹이가 포크볼이야. 그죠? 그리고 이시카와까지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 롯데의 이 선발진들이 어마어마하다. 왜 그러냐면 니오넴하고 봐봐라. 니오넴하고 딱 비교가 되잖아. 뭐가? 니오넴 같은 건 1, 2, 3선발이 좋고 4, 5, 6이 쓰레기잖아.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선발까지 돌릴 수가 있어. 나중에 이시카에 복귀하면. 그죠? 그리고 불펜 같은 경우에 결국 누가 빠져버렸다? 작년에 잘했던 오수나 있지, 여러분들아. 용병 오수나. 근데 이 오수나가 어디로 갔다? 소뱅으로 갔거든요. 소뱅으로 갔고, 그러면 이 마스다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꼴랑 2패밖에 안 했어. 근데 항상 마무리로 올라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 불안해. 근데 잘 꾸역꾸역 맞긴 막아. 근데 단 한 번도 3마리를 깔끔하게 막는 골은 본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된다? 마스다, 그 다음에 사와무라, 이 페르도모, 이 용병 구입 괜찮거든요. 그리고 오노까지 작년 어떻게 보면 언터처블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롯데라는 팀이 선발 나쁘지가 않아. 불펜 나쁘지가 않아. 그리고 다시 이제 빠따로 봤을 때 백전 노장 오기노 있겠다. 그 다음에 후지와라는 좀 아쉽긴 한데, 그 다음에 나카무라 신성, 그 다음에 야마구치, 그 다음에 플랑코, 그 다음에 이노우에 작년에 또 부상으로 많이 빠졌었잖아. 그 다음에 야스다. 그래서 여기가 이 플랑코만 좀 잘해주게 되면 작년에 이 롯데라는 팀이 이 부상자들이 진짜 많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을 때 빠따가 뭐 다른 팀에 비해서 막 어마어마한 건 아닌데 무던하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 롯데라는 팀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한신하고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존나게 도루를 많이 하는 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선발 괜찮아, 불펜 나쁘지가 않아, 그리고 타격도 부상자 없이 돌아간다. 결국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팀. 그래서 작년보다 이 롯데라는 팀이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니오렘 꼴찌 확정. 그 다음에 라쿠텐. 라쿠텐 작년에 진짜 이 화려한 선발진들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 라쿠텐은 뭐가 문제냐면 매년 용병 농사를 맨날 실패해.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근 몇 년 동안 레어도 나갔어.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근 몇 년 동안 용병 농사를 잘 뽑았던 적이 예전에 힐러 한창 좋았을 때 그때 말고는 성공한 꼬라지를 보지를 못해, 이 라쿠텐. 그리고 라쿠텐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점이 자타 위주로 배치되다 보니까 자투수 나왔다? 그러면 그냥 무너졌던 경우들이 너무 많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라쿠텐 한번 돌아보자고. 맛있네. 자, 팀 타율 나쁘지 않아. 홈런 나쁘지 않아. 도루 나쁘지 않아. 평균 득점 나쁘지 않아. OPS 나쁘지 않아. 결국 빠따는 좋아, 라쿠텐이. 근데 뭐야? 투수가 좋은 네임드적인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데 팀 방어율이 무려 리그에서 꼴찌. 그리고 평균 실점이 여러분들아, 라쿠텐 이름치고는 3.79, 무려 4점대 가까운 이런 실점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맞잖아, 여러분들아. 이 라쿠텐 여러분들아, 선발 올려버리면 여러분 놀랄 정도로, 와, 아이고야, 이 선발진들이 이렇게 화려하네.
바로 느낄걸? 바로 이렇게 느낄걸? 자, 볼까요? 자, 라쿠텐. 자, 이 주니치에서 어디든 뛸 수 있는 아베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왁구이가 빠졌지만, 뭐 왁구이가 뭐 작년에 할 것도 없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결국 라쿠텐이 용병동사를 잘 뽑아야 되는데, 야, 이 친구 좀 괜찮을 것 같아. 이 친구. 올 시즌 이제 용병을, 이 바뉴엘 로스라고, 요번 WBC 때도 나왔었어, 이 친구가. 그래서 확실히 검증이 어느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숭자호, 우리 뚱땡이 불펜, 그 다음에 이 프랑코는 여러분들 알잖아. 필라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플랑코. 그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기튼스. 그러니까 플랑코가 터지느냐 안 터지냐 이게 있지. 근데 이 플랑코도 물부에 있을 때 공갈포적인 부분들이 있어. 뭐 컨택이 어마하게 좋은 친구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봐봐라 여러분들아. 선발진들 봐라. 와이구야. 다나카, 노리모토, 하야카와, 그 다음에 기시. 와이구야. 다나카, 노리모토, 키시. 어떻게 보면 왕년에 일본 야구를 주름 잡던 다나카, 노리모토, 키시까지. 근데 봐봐봐. 여기에다가 하야카와가 좀 작년에 좀 아쉬웠지. 그자? 왜? 하야카와가 신인 때 진짜 좋았잖아. 그자? 근데 작년에는 결국 요렇게 좀 안 좋았습니다. 하야카와가. 자완, 그죠? 근데 이 바뉴엘 로스 있잖아. 요 친구는 좀 잘할 게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여러분들 좀 지목해봐야 돼. 후지하라라는 친구. 후지하라. 왜 얘를 이 선발로 올리는지는 나중에 이 라쿠텐 얘가 선발이 나왔을 때 그때 집중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생소하잖아. 방자도 얘는 좀 생소해. 몰라. 오케이? 근데 얘가 왜 이 순위에 있는지 내가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게. 그 다음에 이 라쿠텐도 여러분들아 불펜이 좀 아쉬워. 아쉬워. 왜? 이 마스야는 이 자완 특급 불펜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숭자와우도 잘했고 니시구치는 잘했지만 이 뭐가 없냐면 라쿠텐은 뭐가 없냐면 추격조 여기가 너무 아쉬워. 추격조가 쉽게 말해서 딱 여기까지는 좋거든. 필성조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들이 좀 너무 아쉬워. 6회 같은 경우도 선발로 나왔다가 불펜으로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데 키가 엄청나게 큰 친구잖아. 이 친구 선발로 나왔다 불펜으로 나왔던 친구인데 그냥 여기가 다 아쉬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팀들하고 비교를 딱 해보면 여러분들이 아냐면 소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이브라든지 그 다음에 한신이라든지 요코라든지 이런 4개 팀들 같은 경우에는 추격저들도 다 공이 너무 좋아. 그런데 비교하면 딱 비교가 되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선발 내가 볼 때는 이름값적인 부분들에 얘네들이 활약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한데 그래도 이런 바니엘 로스 그 다음에 하야카오가 작년만큼보다 더 반등을 한다? 그래도 선발진들은 나쁘지가 않은데 여전히 불펜들의 이 추격적인 부분들은 아쉽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빠따 봐라. 원래 빠따가 좋은 팀이 라쿠텐인데 결국 뭐 이 주니치산 아베까지 영입을 했죠. 그러니까 와 만약에 프랑코까지 터진다? 만약에 진짜 프랑코까지 터져버리잖아. 새로 뽑은 이 용병이 타츠키, 아베, 프랑코, 아사무라, 시마우치, 기튼스, 스즈키. 와 여기까지 너무 무서운데 여기까지 진짜 진짜. 그래서 결국 이 라쿠텐이라는 팀은 이 작년에 이 아쉬웠던 성적을 올해 반등을 하게 하려고 하냐면 결국 해줘야 하는 선발진들이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 어차피 이 라쿠텐이라는 팀은 빠따는 여전히 좋아.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이 빠따가 더 좋을 수밖에 없어. 아베 영입한 것도 있지. 그 다음에 작년에 아예 용병 효과 없었지. 맞지? 그러니까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 야, 이 세이브라는 팀이 여러분들아 작년에 3등 했지, 재작년에 꼴찌 했지, 20년 3등 했지. 근데 이 세이브라는 팀이 한 6년 전, 7년 전 돌아갔을 때 세이브라는 팀은 어떤 팀이었다? 불빠따의 팀이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1대5 시절에, 그 다음에 아키야마 시절에, 모리 시절에,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또 누구 있노? 다 올려봐라 여러분들아. 1대5 아키야마, 모리, 뭐 겐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노? 야마카와는 그때가 올랐을 때가 아니었고, 야마카와 말고
누구 빠졌는데? 아 맞다, 아사무라. 여러분들아 빠졌네. 지금 라쿠텐에다 아사무라에다가 그냥 미친 빠따의 라인업이었죠. 1대5 아키야마, 모리, 겐다, 아사무라. 와 이때 시절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은 세이브가 작년에 뭘로 먹고 살았다? 말도 안 되는 불펜으로 어째 보면 이런 성적을 거둔 거잖아. 봐봐라. 자, 팀 타율도 최악이야. 근데 결국 런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아키야마. 아키야마 맞지? 야마모토, 아키야마 헷갈린다. 아키야마. 그 다음에 팀 투수 성적은 결국 팀 방어율이 1위고 WH가 2위고 평균 시점도 3점대로 잘 끊었고, 그리고 인아웃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모리가 오릭스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펜 자원인 창희가 들어왔고, 그래서 모리가 좀 이제 좀 못하긴 하더라도 빠지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이 세이브라는 팀은 결국 올해도 용병 봤을 때 이 작년에 가끔씩 나왔던 타카시 있지, 기아에 뛰었던 얘가 불펜으로 놓을 거야. 불펜으로. 그리고 엔스는 그대로 있지. 선발 자완 작년에 잘 던졌잖아. 그리고 이 빠따들을 결국 용병 둘이를 뽑았는데 얘네들이가 지금 다 기대가 되고 있는 자원들이야. 컨택이 다 좋다고 한다 현지 평가가. 그래서 선발진들을 봤을 때 자, 타카시가 어째 보면 항상 기대를 많이 했지만, 그리고 항상 세이브에서 1선발을 했었지만 이렇게 좋았던 시절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작년에 만개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 엔스도 잘했지. 그리고 타이라가 불펜에서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선발을 전향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마츠모토도 무난해. 그 다음에 애증의 띠마이. 야, 띠마이 나왔네 여러분들아. 띠마이 같은 경우는 볼이 존나게 빠르잖아. 근데 결국 어떻게 해? 볼레 삼진 그렇게 이닝을 마무리하는 또 띠마이. 그 다음에 또 뭐 작년에 진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스미다가 요렇게 좀 아쉽긴 하죠. 근데 공 구위는 나쁘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이 세이브라는 팀이 선발진들이 진짜 좋아. 1선발 타카시, 2선발 엔스, 타이라 시범 경기 때도 지금 잘 던지고 있거든. 그리고 마츠모토도 항상 무던하게 던지는 선발 유형이야. 그리고 띠마이는 버티면 버티는 스타일이고. 왜? 띠마이가 버티면 나중에 불펜들이 해결을 해주니까. 그리고 스미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진짜 1순위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아쉬웠던 거는 있지만서 또 이제 2년 차기 때문에 분명히 더 잘할 확률이 보여지는 스미다고. 그죠? 그리고 불펜은 여러분들아, 이 타이라가 빠졌지만 그냥 마쓰다, 미즈카미, 모리와키, 그 다음에 히라이 같은 경우는 선발과 불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혼다도 잘했잖아. 어마하다 진짜. 선발 불펜 그냥 막. 그러니까 선발진들이 그 아까 말했던 뭐 주니치의 선발, 그 다음에 뭐랄까 한신의 선발, 요렇게 압도적인 건 아니지만서도 선발진들 나쁘지가 않아. 좀 좋은 편이고, 근데 결국 불펜들이 워낙 좋아. 그냥 언터처블 하잖아. 마쓰다, 미즈카미, 모리와키. 작년에 여기다 타이라 낀가 보면 그냥 끝나는 라인업 있잖아. 여기까지. 자, 요렇게 낀 갔을 때 요렇게 4명 올라오면 끝나는 상황이었잖아. 그죠? 좀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시범 경기는 잘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빠따를 비교를 해봤을 때 결국 새로 뽑은 이 용병 2마리의 활약,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지. 왜? 야마카와 그 다음에 뭐 나카무라 이제 부활을 해야 되고, 그죠? 결국 뭐 밑에 겐다 뭐 있다마는 결국 이 세이브의 핵심은 얘네 새로 뽑은 이 2명의 용병들이 어떻게 해주느냐. 그죠? 그래도 전력은 여전히 세이브가 이 투수력이 강력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와간다. 이제 소뱅 왔습니다. 자, 소뱅. 중간중간에 질문 있는 분들 질문하세요. 자, 작년에 2위, 재작년에 4위, 그리고 20년대 1위. 그래서 소뱅이 올 시즌 좀 1을 좀 많이 갈았습니다. 자존심이 좀 많이 스크래치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에 소뱅 팀 타율, 홈런, 도루, 평균 득점, OPS 다 좋았다. 근데 뭐 팀 성적도 나쁘지가 않았다. 근데 어떤 부분들이 소뱅이 이렇게 더 올라가지를 못했을까? 작년에 결국
큰 경기에서 좀 아쉬웠잖아. 큰 경기에서. 그리고 막판에 이 소뱅이 두 경기만 잡으면 상위 라운드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막판에 두 경기 못 잡아가지고 하위 라운드로 떨어져가지고 못 올라갔잖아. 기억나죠 여러분들아? 막판에 그 두 경기 우리 소뱅 그때 승부 간 날. 와 아직도 기억나네. 그죠? 그리고 시즌 초반에 불펜들 몰이 나와가지고 날려먹는 게임도 있었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소뱅이 단디 지금 싸그리 갈아버렸어. 왜? 잘 봐라. 자 곤도상을 영입을 했다. 그 다음에 아리아라도 영입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생가가 물부로 가서 좀 빠지는 건 아쉽지만 이 소뱅이 용뱅들을 그냥 싸그리 갈아버렸어. 쉽게 말해서 이 스튜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두 번 봤을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도 초특급 유망주였는데 그냥 그 미국 메이저리그를 간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소뱅으로 왔었거든. 얘 구속하고 어마어마해 구위가. 그래서 가끔씩 선발로 나왔었던 친구야 이 스튜어트. 얘 같은 경우에는 물부로 간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소뱅으로 다이렉트로 온 친구야. 그래서 올해도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누굴 영입했다? 한신에서 군캐를 영입했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모이넬로 그대로 있지. 그 다음에 롯데 필승조였던 오수나 영입했지. 그 다음에 빠따에서는 대뚱이 그 다음에 그라시엘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 다 쳐버리고 결국 갈비스만 놔둬놓고 누구? 이 아스투디오 그 다음에 호킨스 요렇게 다 영입을 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싸그리 다 갈아버렸어 용병들을. 대뚱이 없어. 그라시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생가가 빠진 이 선발진들이 조금 아쉽긴 해. 아쉽긴 한데도 그래도 선발이 나쁘지가 않아. 왜? 오제키 그 다음에 이 후지 여러분들 좀 주목해봐야 돼. 작년에 불펜이었는데 이 친구도 올해 이제 선발을 변형을 했고 그 다음에 애증의 하마. 왜? 하마를 좀 방장이 좀 싫어하잖아. 그래서 애증의 하마 그 다음에 이시카와 한번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는 이시카와 그 다음에 백전 노장 와다 그 다음에 군켈까지. 그래서 선발진들이 다른 팀에 비해서 막 압도적인 에이스 카드는 솔직히 없어. 없어. 근데 결국 소뱅이라는 팀은 불펜이 어마어마하다. 뭐 모리가 작년에 날리본 게임은 있다마는 결국 모이넬로 오수나 이 완투 펀치에다가 그 다음에 마타요시 결국 언더적인 부분. 이거 원래 마타요시가 주니치에 있을 때도 언더처블이었잖아. 조금 나이 먹긴 한다면 좀 아쉽긴 한데 그 다음에 이 카야마 거의 뭐 자승사자 그 다음에 츠모리까지. 그래서 그리고 소뱅 같은 경우는 불펜이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애들도 어마어마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선발진들은 조금 압도적인 카드는 없는데 결국 5인만 버티게 되면 와 모이넬로 오수나 이 조합 이거 미친 거 아이가 여러분들아? 응?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나만 지금 미쳐 보이나? 아 이거 그러니까 불펜이 왜 좋냐면 언더잖아. 자투잖아. 또 자투잖아. 이게 조합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돼 여러분들아. 그러다가 자 빠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돌아온다 여러분들아. 야 빠따도 지금 미쳤어. 빠따도 왜 미쳤냐면 잘 봐라. 누가 돌아온다? 소뱅에서 가장 잘생긴 타자 누구야? 쿠리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왜? 지금 벌써 10연경기 뛰고 있거든. 작년에 큰 부상으로 시즌 초반에 바로 아웃됐잖아.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쿠리하라가 돌아옵니다. 와, 이 라인업 봐봐라. 이 미쳐버린다. 이 미쳐버려. 자, 여러분들아. 이루, 마키하라, 그리고 자이게, 곤도, 3번, 우리 타달, 야나기타. 그 다음에 쿠리하라가 이 포지션을 바꿔버렸거든. 3루로 바꿔버렸거든. 쿠리하라 3루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지명에는 이 용병. 그 다음에 마사키. 그 다음에 1루 나카무라. 그 다음에 이마미야. 아, 여기가 조금 거슬리긴 하네. 포수 우리 또 카이가 조금 아쉽긴 한데 결국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아 뭐 호킨스라든지 갈비스 이 용병들이 다 투입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여기는 그냥 1번부터 그냥 8번까지 카이가 1할 치는 게 작년 타율이야. 작년 타율. 이거는 작년 타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아 1번부터 8번까지 그냥 실수 없는 타선이야. 그러니까 용병들을 지금 호킨스하고 갈비스도 있잖아. 언제든지 그냥. 근데 일본 야구는 용병들을 넣었다가 만약에 못한다? 그럼 안 넣어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소뱅을 정리를 했을 때 이 선발진들이 조금 에이스,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없지만 불펜 미쳐버려.
빠따 그냥 미쳐버려. 그러니까 올 시즌 1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라스트 오릭스. 야, 오릭스 어떻게 보면 만년 꼴찌였던 이 꼴릭스가 재작년에도 1위를 하고 리그, 그 다음에 작년에도 1위도 하고 결국 파이널까지 우승도 하고, 그자? 결국 오릭스라는 팀이 좋은 점은 결국 이거야. 팀 타율이 나쁘지가 않았던 점, 그 다음에 홈런은 없지만서도 OPS가 좋았다는 점. 근데 가장 좋았던 점은 결국 이거지. 야, WHIP 2, 팀 방울 2, 평균 실점 3.2. 그자? 그래서 요번에 이 오릭스라는 팀이 좀 아쉬운 게, 이 오릭스라는 팀도 라쿠텐하고 좀 마찬가지로 좀 용병복은 좀 없어. 그자? 뭐 타자에서 문해가 있다마는 뭐 어마어마한 활약했던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선발 용병도 없었고, 뭐 불펜들 중에서 뭐 바르가스 있지만서도 이 바르가스가 막 어마어마한 활약했던 것도 아니고, 그자? 그런 용사가 없는데, 그래서 오릭스도 요번에 용병들에 대해서 용병들에 대해서 좀 신중을 좀 기한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변화된 부분들을 봤을 때 오릭스가 누굴 영입했다? 포수 모리를 영입을 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오릭스의 후시민은 니오넴에 간 건 좀 아쉽긴 하나 모리가 그 자리에 잘 메꾸겠죠. 그래서 왜 용병을 좀 기대를 해라고 하냐면, 봐봐봐. 원래 있던 외그 스펙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코튼이라는 기대되는 용병 8순위 좋은 친구 한 번 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곤잘레스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 휴스턴 우승했을 때 곤잘레스, 그 다음에 양키산 이 곤잘레스, 그 다음에 이 슈엔델도 물부에 관심 있던 친구들은 이 슈엔델이 컵스에 있을 때 좋았던 시즌도 있었거든. 그래서 조금 이 슈엔델하고 곤잘레스 이런 타자들이 분명히 기대가 돼. 왜냐면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거포형 유형이 아니고 컨택형 유형이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기대되긴 돼. 이해돼요. 근데 결국 이 오릭스의 팀은 이제 나오네요, 여러분들아. 야, 어때 보면 막 야마 돌겠다, 여러분들아. 야마시타, 야마오카, 야마사키, 그 다음에 야마모토. 그러니까 야마모토가 왜 6번을 가 있냐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WBC 때문에 이 순위대로 이 시즌 초반에 이렇게 로테이션 운영할 거라서 이 순번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선수는 솔직히 일본 야구 이제 우리 방 다 관심이 있잖아. 야마오카는 당연히 말레깽이 알 거고, 타지마 소백점만 잘 던지면 킬러였던 타지마 작년에 진짜 잘 던졌죠. 그 다음에 우리 자완 또 에이스라고 하는 우리 또 미야기, 그 다음에 야마사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자투인데 작년에 진짜 잘 던졌어. 야마사키도 작년에. 그리고 뭐 야마모토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해봐야 될 게, 오릭스 이번 시즌 선발 투수 중에서 얘를 주목을 해봐야 돼. 지금 얘가 개막전 선발로 이미 나왔죠. 야, 작년 우승팀인데 봐봐라. 야마오카도 있고 타지마도 있고, 물론 야마모토는 지금 던질 수가 없지만서도 미야기도 있는데 얘를 왜 지금 1순위로 타겠노? 이유가 있다. 지금 얘가 지금 시범 경기 때 삼진하고 볼넷 비율이 지금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볼넷은 안 주는데 삼진은 막 미치듯이 잡고 있고, 얘가 2020년도 드래프트 1순위였는데 결국 안 보이다가 당연히 부상 때문이겠죠. 150km 후반대에다가 직구에다가 커브 포크 슬라이더, 이거 나중에 얘 이제 내일 모레 분석할 때 방장이 한번 또 영상을 한번 볼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오릭스가 선발진들이 진짜 미쳐버리는 거야. 좌우가 완벽하지. 왜? 얘가 우투 그 다음에 우투 자투 그죠? 근데 조금 오릭스도 아쉬운 건 있지. 왜? 불펜이 결국 히라이도 조금 불안해. 외그 스펙도 불안해. 결국 여기 전부 다 불안해. 결국 아베 말고는 믿음직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오릭스 같은 경우에 진짜 불펜이 진짜 불안해. 너무 약해. 오릭스가 불펜이. 히라이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서도 외그 스펙도 올라서 개치랄 발광했었고, 그나마 제일 괜찮았던 게 결국 아베 정도, 이 정도. 그죠? 근데 빠따도 여러분들아 한번 봐야 될 게, 이 오릭스라는 팀은 여러분들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제 고정 몇 명 빼고는 타자 라인업이 항상 수시로 바뀌어. 이해돼요?
쉽게 말해서 뭐 유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뭐 쿠리아바르시리도 있고 그러니까 고정되는 애들이 몇 명 있냐면 딱 봤을 때 모리, 그 다음에 스키모토, 그 다음에 무네, 그 다음에 후쿠다도 놀 때도 안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라인업들이 고정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이야기를 안 했네. 요시다 없는 게 진짜 크긴 크지. 왜? 이 스키모토가 작년 말고 재작년에 터져버렸잖아. 근데 작년에는 또 집중 견제 받다 보니까 죽어버렸고. 그래서 오릭스도 결국 이 빠따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시즌에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왜?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홈런을 많이 칠 수 있는 타자들이 거의 없잖아.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야 이 곤잘레기하고 슈엔델 얘네들이 터지면 또 모르지.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오릭스라는 팀은 선발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소뱅하고 좀 다르지. 그죠? 소뱅은 당연히 불펜이 좋은 거고 오릭스는 선발이 어마어마한 거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다 왔네. 퍼스픽 리그를 정리를 해보자면 퍼스픽 리그를 정리를 해보자면 잠깐만. 왜냐면 방장이 지금 여러분 항상 하는 말이지만 분석 방송할 때도 그렇고 이런 프리 방송할 때 대본이 없어. 그냥 적어놓고 떠드는 거야. 잠깐만. 방장 또 귀여운 얼굴이 뻘겋네. 기분이 좋습니다. 몹시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아 퍼스픽 리그를 정리를 해보자면 쭉 정리를 해보자. 라쿠텐, 그리고 오릭스, 그 다음에 소뱅, 그 다음에 세이브, 그 다음에 니오네, 그 다음에 롯데 이렇게 있다면 자 결국 꼴찌는 확정이야. 솔직히 니오넴이 꼴찌가 확정이고 그 다음에 1위 2위 여기가 누구 한 명을 뽑을 수는 없지만 소뱅과 오릭스를 여기다 1위를 여기다 2위를 뽑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3위 4위 5위인데 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3위가 그래도 세이브가 낫다. 세이브가 결국 투수진이 좋은 이 세이브가 낫고 4위 5위 라쿠텐이냐 롯데. 그래도 방장은 롯데에 또 반등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라쿠텐 결국 선발진들이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반등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죠? 기시든 노리모토든 라쿠텐이든 다나카든 다 늙어 빠져가지고 그죠? 요렇게 보는 게 제일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아? 그래서 오늘 일본 야구를 방장이 일본 야구를 반장이 전체적으로 뭐 핵심적으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또 뭐 전체적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분명히 이제 이 영상이 유튜브 올라가면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보시겠지. 분명히 앞으로 이제 일본 야구 개막하더라도 꼭 한 번씩 좀 챙겨보면서 관심을 있게 가져가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베팅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야구를 좋아하는 만큼 이번 시즌에도 방장과 함께 일본 야구를 신나게 베팅해 보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아 다들 아리가또 홍.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이제 질문 편하게 이제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아. 질문하세요. 오랜만에 또 밤에 방송가 재밌다 여러분들아. 진짜 여러분들아 진짜 이거 솔직히 그 뭐랄까 진짜 일본 야구는 솔직히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방장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어. 왜? 방장만큼 일본 야구를 베팅하고 방장만큼 일본 야구를 베팅하고 경기를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죠? 왜? 베터도 일본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죠? 근데 이제는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1년 사이클 돌고 또 2년 사이클 돌고 3년 사이클 돌다 보니까 방장 말고도 더 잘 아는 사람도 많고 솔직히 지금은 왜 방장도 이제 늙어가지고 더 디테일한 까지 체크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방장보다 더 잘 아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뭐 더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다 많아. 그죠? 근데
결국 근본은 어쩔 수가 없지. 그자?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아. 질문 없어요? 아 우리 또 송도 오타님들 감사드리고. 근데 지금은 진짜 뭐 어디 가서 일본 야구 아는 척하는 인간들 좀 많아. 근데 방장 눈에는 다 티가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들 눈에는 별로 티가 안 나겠지만 방장 눈에 다 티가 나. 아 이 새끼 이거 일본 야구 한 2년밖에 안 봤네. 이 새끼 이거 일본 야구 한 3년밖에 안 보고 존나게 아는 척하네 이 새끼 이거. 다 티가 난다 이 말이야. 다 내 눈에는 다 티가 나. 차마 내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안 할 뿐이야. 조심해라 이것들아. 다 티가 나. 너네 분석 한 10초만 들어도 다 티가 난다. 아 농담이고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잠깐만 내가 볼 때는 이거 몰래 또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는 또 BJ들이 있나? 야 이것들아 부끄러운 게 아니야. 로그인 해라 로그인. 다 이것들 다 방장 일본 야구 분석하는 거 보고 다 배워가지고 다 방송하는 거잖아. 아 이건 좀 오바지. 아 농담. 질문 없어? 아 투심포심.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좀 뭐라 하기 좀 그래 여러분들아. 왜냐면 이 야구라는 게 방장도 요새는 메이저리그 있잖아. 요새 메이저리그를 방장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 2차 스탯 쪽에 좀 관심이 좀 많거든. 관심이. 왜? 최근 트렌드가 2차 스탯이잖아. 그래서 MLB를 좀 자료를 참고하는 것보다는 방장이 예전부터 팬그래프 그 다음에 MLB에서 이제 스탯 위주로 이제 바뀌었잖아. 스탯 위주로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아 야구든 뭐 농구든 뭐든 있잖아. 우리 배터가 항상 결과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의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좀 허무할 때가 많아. 진짜 맞잖아. 쎄 빠지게 시불에 뭐 야구 한 경기 가지고 우리가 1시간 동안 분석할 수 있잖아. 이 구종이 어떻고 이 구종별로 얘네들의 컨택이 어떻고. 방장이 물부분서에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 예를 들어서 컵스라는 팀이 전체적으로 카부에 약한 팀이다. 근데 카부가 좋은 선발이 나왔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 그죠? 근데 결국 우리 배터가 결과만 좋으면 되긴 되는데 과정도 분명하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중요하긴 하지. 아 근데 이제 뭐라 말할까. 이 야구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하려면 진짜 끝도 없어. 한 경기 가지고 뭐 1시간도. 그래 내일 당장 그거 하잖아 여러분들아. 물부 분석하잖아. 물부 내일 물부 있잖아 여러분들아. 내일 물부 방장이 내일 물부는 낮에 할 거거든. 근데 개막전이라서 전체적으로 인아웃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큰 것들만 좀 이야기를 하고 내일 선발들은 뭐 다 아는 선발들 나오잖아. 그자? 그래서 디테일하게 선발을 안 하고 딱 핵심적으로 탁탁탁 이야기만 하자. 아시겠죠? 뭐 3선발, 4선발, 5선발, 6선발 나왔을 때 이 인간의 뭐 구종, 뭐 마이너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뭐 2차 스탯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알겠죠? 끝이 없어 뭐 디테일하게 하려면. 근데 그렇게 하면 한 3시간 방송해야 돼. 오케이 질문 없나 여러분들아. 왔다마. 그러니까 질문이 없나? 질문 없으면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랜만에 여러분들아 이 야간 방송을 하니까 너무 재밌네. 그리고 내일 르바도 중요하디 여러분들아. 이거 우리 계속 배가 고파. 내일 르바 중요하거든.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일 르바까지 먹고 이제 한